집단 착각, 인간 본능이 빚어낸 집단 사고의 오류와 광기에 대하여 토드 로즈 지음인데요. 교육신경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사상가로서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 지성두뇌 교육 프로그램을 또 부교수, 연구소 이렇게 하신 분인데, 중학교 때 ADHD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 성적 미달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나 그 이후에 대학 입학 자격 검정 또 시험을 통과해서 지역대학에 입학하고 또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주경 야도한 끝에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인간발달학 박사학위를 획득해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신 학자이시면서 강사이시군요. 내가 아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 서문의 벌거벗은 임금, 소속감, 달콤한 침묵 등등, 오류왕국, 일관색이라는 미덕 등등 이런 제목으로, 자, 바출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진정한 질문은 더 밝은 미래가 언제나 정말 그토록 멀리만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 미래는 이미 여기에 오래전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나약한 채 눈뜨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주변과 우리의 안에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미래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앨럼 홀로우의 비밀에서 우리는 현실보다도 상상에 의해서 더 자주 고통을 받는다. 세네카. 뉴욕주 이터널의 우체국에는 매력적인 가짜 등대가 달려 있다. 우체국 건물의 타워 주스였던 시절의 영광한 자락을 가지고 있는 상징물인데 빨간색과 흰색으로 마치 이발소 한번처럼 칠해져 있는데 뉴욕의 깊숙한 녹지 가운데서 고작 수천여 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보니 이 건물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약 100여 년 전에 이 등대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중 심리 실험을 목격한 산증일이기도 하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또 없을 것이다. 28년도 시라큐스 대학교 박사과정에 리처드 샹크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샹크는 사회 심리학이라는 최신 학문 분야를 연구하던 초창기 인물 중 하나로 어떻게 사람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형성하는가를 연구 과제로 삼고 있었다. 샹크는 이 턴을 연구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데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알 만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도시 생활의 번잡함과 거리가 있는 이 작은 마을이야말로 본인의 연구의 안성맞춤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작은 마을이 흔히 그렇듯이 앨럼 홀로우 사람들은 서로의 관심이 지대했다. 모두가 모두를 입방하에 올리고 살았다. 네 집 자식이 학교 끝나고 혼자 집에 걸어온다거나 누가 옆집 나무에서 사과를 따서 사과청을 담갔다거나 아무 개가 밤에 허둥대다가 나무 둥지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할 때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장면을 반드시 목격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3년간 그곳에 살면서 샹크는 앨럼 홀로우의 주민들과 친근해졌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녹아 들어갔다. 앨럼 홀로우 사람들은 샹크가 그들의 사회적인 행동 양식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래지 않아 샹크와 그의 아내를 대도시에서 온 학자가 아닌 토박이 주민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샹크 부부는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식, 결혼식, 장례식에 참석했고 마을 사람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받으며 속 깊은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샹크는 노트를 들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의 질문은 공적인 행위와 또 사안들에 대한 것이었다. 세리는 머리를 물에 담가야 할까요? 아니면 물을 뿌리는 걸로 충분할까요? 미래의 영화를 가도 괜찮나요? 저런 분놀이 괜찮을까요? 등등. 공적인 답변은 거의 이론의 여지없이 일치했다. 샹크가 조선 사람 대부분은 심지어 브릿지처럼 머리를 쓰는 게임조차도 트럼프 카드를 쓰니까 안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앨럼 홀로우에서 1년을 보내고 나니 샹크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앨럼 홀로우 사람들의 실상은 그들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영딴판이었다. 공적인 영위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던
엘름홀로의 성인 대부분의 사생활은 술과 담배, 드럼과 같은 놀이로 흥겹게 얼룩져 있었다. 이러한 위선적인 행태는 샹크에게 그런 질문을 다가왔다. 본인들이 해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체가 특정 행위를 금기시하거나 배척하는 이유는 뭘까? 샹크는 마을 사람들을 따로 만나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이 표리부동한 태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샹크가 던진 질문의 실로 대단했다. 공공의 의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송두리째 뒤엎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책을 쓰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이 말씀드리게 되었지라 담배, 술, 브릿지, 게임에 대해서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요? 대답은 이랬다. 다들 그런 것은 죄를 짓는 이라고도 하겠죠. 이렇게 실상이 드러났다. 앨런홀로 사람들 중에서 무려 77%는 본인이 카드 놀이를 즐기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반대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침묵하는 다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똑부러지게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 3분의 2가 동일한 악행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그들끼리는 서로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 심지어 젊고 열성적인 침례교 목사 팩슨 씨도 그랬다. 공적으로는 아주 강한 근본주의적인 태도를 역설하면서 사석에서는 브릿지 게임을 즐기는 자유주의자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정연아 그 밖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도 비슷한 형태가 발견되었다. 가령 이웃 마을과 공동으로 고등학교를 세울지 여부를 두고는 논쟁이 과열되어서 주먹다짐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런 주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적 의견과 사적 의견 사이의 이 심각한 괴리를 두고 고심하던 샹크는 사람들이 적당히 마을의 대세를 따라서 의견을 정하는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았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규칙을 수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이토록 작은 마을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서로를 모르고 또 오해하고 있는 걸까? 샹크가 솔트 여서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의 일이었다. 솔트 여서는 부유한 미망인으로 팩슨 목사 이전에 마을교회를 이끌었던 목사의 딸이기도 했다. 이 지역의 역사와 윤리를 한몸에 담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던 셈이다. 교회 재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솔트 여서의 현금에서 나오고 있었으므로 팩슨 씨는 솔트 여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었다. 솔트 여서는 꼬박 한 세대에 걸쳐서 마을 사람들 모두를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있었다. 특이한 카리스마를 지닌 솔트 여사가 행동 지침을 결정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대로 따랐다. 샹크는 이렇게 서술했다. 솔트 여사는 열성적인 여성을 공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의사를 거리낌없이 표출해왔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솔트 여사의 말을 들은 후에 실제로 그 주장에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마치 신탁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하지만 솔트 여사가 세상을 뜨고 나니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보였던 목사와 그의 아내는 브릿지 게임을 하는 파티에 참석에 대놓고 트럼프 카드 놀이를 했다. 마치 산불처럼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소문이 엘름홀로에 번져나갔다. 목사가 브릿지 놀이를 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럽고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다.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 이런 지금까지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솔트 여사의 마법이 깨지고 만 것이다. 리처드 샹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엘름홀로 주민들은 솔트 여사가 다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솔트 여사의 말에 복종하고 있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조차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다. 목소리 큰 소수가 집단 전체를 잘못 대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이 책의 주제는 학술적인 연구 소재로서 동료 학자의 검토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샹크 박사는 앞으로 우리가 집단 착각이라고 부르나 그래서 컬렉티브 일루전이라고 부르게 될 현상을 탐구한 최초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집단 착각이란 한마디로 사회적인 거짓말이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에서 다수가 특정 의견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런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을 것이라고 넘겨짚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집단 착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원한다고 착각하는 답을 따르기만 할 경우 결국 모든 이가 아무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
집단 착각이 만들어내는 흑마 소리는 셈이다. 집단 착각의 이혼녀는 사료란 안드레센이 1837년에 발표한 벌거벗은 임금님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아는 이야기다. 허영심이 강한 임금님에게 임금님을 위한 멋진 옷을 마련했다며 사기꾼도 사람이 찾아왔다. 사기꾼은 그 옷이 아주 아름답지만 오직 똑똑하게 사람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 누구도 멍청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는 않았기에 다른 모든 이들이 사기꾼의 장자리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결국 임금님은 거의 벌거벗은 채 위풍당당한 태도로 마을을 가로질러 행진하기 시작했고,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면서 주문은 깨진다. 만약에 집단 착각이 그저 동화 속의 일이라면 그 현상은 중요할 리 없을 것이며 나는 이 책을 쓸 필요도 없다.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사회에서 집단 착각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위험하게 변하는 중이다. 집단 착각에 빠진 현대인은 성공적인 인생이란 뭘까? 여러분은 다음 중에서 무엇을 정답이라 할 건가? 첫 번째, 본인의 관심과 재능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고요. 두 번째,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커리어를 쌓은 유명 인사가 될 때 성공한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이라 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A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B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은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예. 그래요. 집단 착각이다. 한 집단 착각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실은 모두가 원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다. 편견은 집단 착각에 의해서 엄청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한 나쁜 소식이다. 그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다른 중국인들이 일본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지녔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물론 그들이 개인적으로 품고 있는 감정보다도 훨씬 부정적인 것이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을 더욱 공격적으로 드러낸다. 일본의 경우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출산 휴가를 쓰고 싶어 하지만은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일본 남자들이 출산 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결국 실제로 훨씬 적은 숫자만이 출산 휴가를 이용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지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제보다 훨씬 극단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고 단정지으면서 정치를 양극화하며 갈등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 운동 선수들은 높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학생 선수들은 성적에 개의치 않고 운동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공부를 등한시하고 성적을 망친다. 이런 식으로 집단 착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집단적인 편견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커져갔고 급기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다. 게다가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가령 정치에서 벌어지는 남녀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에서 여성들은 심각하리 많지 가서 대표되고 있다. 성차별 때문이라는 쉬운 답은 이 문제의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포플레이스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을 때 여성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좋은 미국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다는 문항의 응답은 중에서 79%가 동의한 바 있다. 질문의 범위를 지역, 주 혹은 국가 단위의 선거 전반으로 넓혀보니 여성들이 받는 지지는 남자들의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여자 후보는 남자만큼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니 모든 것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묻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저 후보의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리자이나 베이터슨 역시 비슷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성별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자질을 지닌 상대편 후보자가 백인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백인 남성 후보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선거는 승자 독식 게임인 만큼 유권자들은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냐고 묻고 따지는 게임을 벌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성차별주의자지. 그러니까 우리 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백인 남자를 후보로 세워야 해. 집단 착각의 문제를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본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차별과 거리가 먼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넘겨짚으며 결국에는 본인도 깨닫지 못한 채 성차별에 일조하고 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이론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아발란체 인사이트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만약 오늘 당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응답자들은 1위로 조 바이든, 2위로 샌더스, 3위로 어런을 꼽았다. 하지만 조사기관의 질문을 받고자 결과들이 나왔다. 만약에 엿을 방망이를 쥐고 누군가를 단둘이 대통령 자리에 앉혀줄 수 있도록 누구를 만들고 싶은가? 그러자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엘리자베스 어른 대통령을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베이트스는 이 현장상에 전략적인 차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베이트스는 설명에 따르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보를 향한 비호감이 아니라 직접적인 편견과 달리 전략적인 차별은 어떤 후보의 정체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후보에 기부하지 않거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돕지 않거나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리하여 미국인들은 같은 자질을 지녔음에도 백인 남자가 흑인 여자나 백인 여자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흑인 남자보다도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집단 착각의 영향력은 정치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것에 집단 착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독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아무나 꺼내보시라. 그러한 주제들 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넘겨짚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도 이러한 집단 착각의 수준을 거대 평가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 그 파괴적인 힘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집단 착각을 손봐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